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 사실 미국장이 금요일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에 대한 뭔가를 뭐 우리가 체크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도 없는 내용이고, 글로벌 증시상에서 특별한 매크로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오늘 장이 펼쳐졌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참 많은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좀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일단은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의 힘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약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의 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대형주로 들어가는 수급에 제한적인 이 상승으로 적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뭐 시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날씨를 보니까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날씨 좋은 것 같고, 여기에서 사실 한 1, 2주만 더 지나게 되면 금세 기온이 여름의 온도로 갈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이러한 굉장히 좋은 날씨 속에 여러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격변의 시간이고, 또한 변곡점 구간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거래 대금 측면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지난 뭐 1, 2주 사이 시장이 막 폭락하고 그러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종목을 좀 주워 담고 대응을 해야 될 구간도 존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지수적으로 볼 때는 단기 저점 구간에서 한 10에서 11%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조금 기관 뭐 횡보 내지는 약간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시장이 올라갈지, 이 부분은 사실상 국내만의 펀더멘탈로 올라가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조속 간내 무역 합의가 나온다면야, 지수야 당연히 뭐 연중 최고점을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코스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딱 뉴스를 보면서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역 협의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려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러면 네, 지수는 그냥 박스권으로 당분간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거래대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치 테마주 순환매. 초기 파동은 괜찮으나 이후 파동은 항상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따가 뭐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한미 이 본격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22일과 23일. 사실 오늘 고민했던 종목도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종목으로 사실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서 뭐 원하는 구간까지 시간에 올라와서 일단은 전략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내일도 아마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이러한 부분에서 신고가,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글로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죠.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목군들의 신고가를 만들어 놨으면,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신고가에서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한 거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성장을 확인했다라고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단기 세론이죠. 단기 세론이 나오고 나서도 그 다음 분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세론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 다시 산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화장품,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원전인데, 원전도 다 같은 원전이 아니죠. BHI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딱 두 종목 빼고는 수주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수주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조선, 방산, 이 LNG 프로젝트의 화력 발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터빈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움직이는 게 수주 베이스죠. 아니면은 트렌디한 화장품, 트렌디한 혹은 사망식품이라든지 등 이를 제한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 치는 종목이 거의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황은 관세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반영은 한 상태예요. 지금 시장에서 아직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관세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비관세 부분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97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이게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지수를 깨준다? 그럼 감사하게 또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단기 조금 조심하면서 보다가 빠지면 그냥 매수로 생각을 하고 시장 보시면 됩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글로 설명 못한 거는 말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오전 지수를 보면 뭐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출발을 했었는데 일부 올라가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밀고 마감됐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는 코스닥은 한 1% 정도 빠졌다 소폭 반등하는 거고, 코스피도 그렇게 뭐 힘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시장 어찌 보면 거래 대금만큼 재미없었던 시장인데, 그 이유는 나스닥 선물이 아침부터 0.7% 하락, 0.6% 하락해서 오후에는 이 하락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나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말도 못하게 안 나옵니다. 5조대 거래대금이면 이거 코로나 이전의 거래대금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거래대금이 빈약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가 막 치워갈 장이 아니다. 테마주 장세다. 테마주가 죽었을 때 시장이 같이 죽을지 아니면 나머지 종목에 매기가 쏠릴지, 이것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수급은 개인만 매수하는 아주 안 좋고 지저분한 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달러의 약세 전환과 더불어 단기 신뢰도 하락에 따른 우려감 등이 미국의 어닝 시즌에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 국내 증시 사실상 올해 정말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많이 못 올랐고요. 그만큼 표면적으로 국장이 싸다고 볼 수 있는 밸류단의 레벨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종목으로 들어가면 또 매수로 손은 잘 안 나가는 부분이에요. 왜? 대금이 없어서. 지수적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 하락과 일본 증시 하락 대비 국장은 매우 강한 상태이나 시장 수급은 꾸준히 그냥 외국인 매도세 개인들 매수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어서 신뢰도는 매우 떨어지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는 돌파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는 구간이고,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요 수급 주체들의 시총 상위 릴레이팅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시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박스권 흐름으로 종목 장세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치는 종목 계속 봐야죠. 실적 동반한 정상적인 섹터는 저는 화장품, 반도체 일부예요.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일부.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보면 화장품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계속 추천했던 게 한국 콜마가 됐던 거고요. OEM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VT를 봤고요. 당연히 누가 파마 리서치 좋은 거 모릅니까? 휴젤이 누가 좋은 거 모릅니까? 왜? 이 톡신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니까 못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거 선에서 뭘 보냐, 뭘 보면 좋겠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골말을 6만원 이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었고요. VT는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이라 신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밀렸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베타가 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얘도 선라인이죠. 선라인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게 봐요. 왜? 글로벌 시장에서 선크림은 대한민국이 1등이고, 그 외에 이제 사실 수많은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품들이 많은데 그 모든 제품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1위 선라인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라인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보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화장품, 반도체 일부라고 했죠. 반도체 일부. 자, 1분기 때 당연히 실적은 뭐 좋아요. 하나 비전도 잘 나올 거고요. 한미 반도체도 잘 나올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4월 달에 4월 말에 지금 SK 하이닉스 발주가 나올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 발주 수량이 생각보다 적게 되면 발주 나오는 날이 단기 고점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기 발주가 나오고 단기 슈팅이 나오면은 선물 매도로 저는 계획을 잡고 보는 게 한미 반도체고요. SNS텍이라는 종목을 블랭크 마스터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 수출 데이터를 계속 깨 부시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져도 된다. 일단 오늘 전량 매도를 봤는데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보면 좋지 않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한 7천억대 종목이라 박스권 트레이딩 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퓨리오사 AI가 지금 달렸단 말이죠. 오늘 느낌의 에이징랜드랑 이 MPU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던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함께 힘을 받아서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연적으로 일단 에이징랜드를 관심 종목 넣어놓고 내일장은 한번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입장에서요. 뭐 에이징랜드가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앞에 산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돌파는 안 되는데, 혹시나 테마를 이재명의 한국판 엔비디아 이런 이슈로 다시 끄집어 올릴 수가 있으니까, 테마가 혹시 연속이 되는지 내일을 좀 봐볼 것 같고, 이거는 뭐 장중에 매매 조금 돌파할 때 일부 사서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나머지 팔고, 눌림에 좀 보고 NFC 그 넥스트레드에서 좀 눌림에서 좀 봤다가 힘할 택이 없고 나스닥 선물 밀리는 것 같아서 그냥 매도하고 말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중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아쉬웠고요. 근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종목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 자, 반도체 일부. 자, 조선과 방산. 오늘 조선주들에서 차익 매물이, 그리고 방산주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조선과 방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조선과 방산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방송이라든지 등등에서 조선하고 방산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다라고 하고 계속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엔진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240억 이상이면은 이거를 긍정적이게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적으로 22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배팅 안 하죠. 근데 실적이 늘었어요. 중요한 거는 실적이 늘었고 수주 잔고가 늘었어.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 해서 세론이라고 좀 빠지면 박스권이다라는 거죠. 박스권이다. 모든 조선 종목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일단은 스타트를 끊은 하나 엔진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이상 바로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방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다시 봐야 될 종목군들은 여전히 대장주 위주에서 엔진주와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인데요. 변압기 쪽, 지금 변압기는 1분기 실적이
좀 우려감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있어서 에라실렉이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89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자마자 일단 급 나가다가 바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버팁니다. 내일 현대일렉이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이쪽은 안 떨어질 수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약간의 좀 긍정적인 생각이 이 변압기 쪽에서 나온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당연히 이거보다 많은 실적주들은 존재하는데 다 뭐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실적과 무관한 종목군들 존재하죠. 성장주 단에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뭐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로봇도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로봇,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따 뭐 차트 베이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로 그냥 종목군들을 보면 될 것 같다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실적 동반 이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뉴스가 뜨겁고 활발하게 나온 쪽은 어딜까요? 뭘까요? 매일같이 뉴스, 저는 사실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 메인, 그러니까 네이버 순위로 이렇게 보면은 정치 이슈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치인 관련주, 뭐 정치 테마가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고, 남은 대선 기간이 일단 뭐 한 달하고 13일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정말로 빠르게 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도 못하게 상한가 30% 세상에서 이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의 10연상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른 거고, 필요사 AI 이슈로 4x4가 5연상까지 왔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 더해서 다음 대통령 때 갈지는 모르나 여기가 여야가 다 세종을 부르니까 세종시 관련주가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펀드가 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다 하고, 이재명이 자금 조달에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발언 속에서 이 VC들이 급등을 하는데, 사실 VC들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이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매는 해야 되고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아주 어려울 거고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짧게 끊어야 되고 손절 잘 잡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인 랠리를 가졌던 인맥주들은 다 끝났고,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후발 인맥주를 만들어서 한번 해먹었다라고 치면은, 정책주는 퓨리오사 AI를 바탕으로 4x4가 대장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 4x4가 죽으면은 전체적인 이 정책주들이 한번 흔들림을 거칠 것이고, 그 흔들림 과정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그나마 AI 쪽에서 계속 순환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한 종목군들에서 정책 관련해서요, 뭐 장중 회원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긴 하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공통 분모죠. 공통 분모. 공통은 AI잖아요. AI. 여야가 지금 뭐 100조, 한 놈은 100조 플러스 100조 받고 100조 덜을 외치고 있고, 오늘 뭐 한덕수도 AI 3대 강국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의 변화의 패러다임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AI를 안 할 수 없고 누가 되든 로봇을 안 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AI와 로봇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농경사회로 가겠습니까? 예? 노동지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제조업 강국에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인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여야 공통된 주제가 AI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세종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정권이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당장 어디로 가냐? 예? 당장 용산 가죠. 용산 가서 청와대 좀 치우고 정비되면은 청와대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개헌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한 다음에 세종으로 확정이 되면 청사 지어야죠. 뭐 해야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가봤자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AI 쪽은 굉장히 좋다. 방법을 찾아서 계속 이 안에서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내일 이제 정책 테마주 계속 돌아가고 좀 할 터인데요.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 계속 봐봐야죠. 내일 포바이포가 투매가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난리 브로스를 칠지 이런 점들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 뭐 다이렉트로 좀 보면서 포바이포가 이제 5연상 맞죠? 점으로 하나, 둘, 1, 2, 3, 5연상에서 의미 있는 저항권에서 올라가게 되면 25,000원 라인 25,000원 라인을 이제 저항으로 여기를 치고 갈지 여기서 죽을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자부지간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4x4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와 뭐 국방에 뭐 한다 펜스타 엔터테인먼트 뭐 후바로 와서 더 시세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국방 쪽 뭐 한다 해가지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종목들 아무튼 매우 강한데요.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좀 보고요. 번외로 이제 AI 쪽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24일 날 새로운 LNM 기반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는데 오늘 나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LNM 안에서 그리고 8개 부분에서 딥시크 R1을 능가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추후에 박스권 돌파하고 레벨업을 시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조 네 LNM의 대장주였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런 애들이 그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관심권에 넣어두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에서 지금 뭐 사면 무이나 이슈로 사면을 좀 올려놨었는데 지금 거래대금 터치고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고 있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일지 이거는 추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종목이고요. 동시에 한국 PIM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강했죠. 사실 이거는 약간 단타로 들어가서 조금 물려 있는데요. 뭐 여차해서 너무 많이 밀린다. 너무 많이 밀려서 내려온다 하면은 비중을 축소는 하겠지만은 뭐 비중 조절은 일단 하면서 로봇 쪽은 서서히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클로봇도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고가지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고무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로봇 쪽도 이슈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원익홀딩스는 그 휴머노이드 그 협의회에 원익홀딩스가 참여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때 급등하고 눌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이 정도까지 흐름 지켜볼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지켜볼 것 같고요. 세종시 관련해서는 계룡 건설이 일단 올라갔는데 뭐 내일 하루 더 올라가면은 단기 고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지수가 뭐 내일 밀리게 된다 뭐 어쩐다 했을 때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서 제약바이오는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인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어딜까요? 화장품하고요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에서도 다 강한 게 아니라 뭐 ABL 바이오 같이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군들 일부 있다. 투매가 하나 두 번 정도 나왔을 때 종목을 보겠다. 그리고 펩트론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는데요. 박스권 그리는지 좀 그 정도만 좀 봐볼 것 같고 인벤 트이즈랩도 펩트론이 강해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펩트론이 강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의미 있는 박스권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 살짝 밀렸다가 이 24,200원 혹은 오늘 분봉에서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23,200원 지지가 된다면 23,200원 지지가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슈팅하고 예자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물량이 이 장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라 사실상 신고가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사실상 신고가 구간이라고 봐도. 그렇기 때문에 24,200원에 눌렸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 박스권이 뚫리면서 이 윗 구간을 보러 갈 수도 있으니 그런 관점으로 좀 비중을 줄여서 보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싶습니다. 이 외에 이제 뭐 온코닉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고, 희귀의약품 지정하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다 어쩌나 뭐 그런 내용인데 그냥 올라온 거라 그러려니 하고 좀 보고 있고요. 3빌리언도 일단은 단기 시세는 다 준 것 같고, 온코 크로스도 단기 시세는 일단은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래 대금도 많고 좋긴 한데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뭐 5일선이 깨진다든지 3일선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트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미 그 관세 협상에서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LNG인데 저는 사실 LNG 쪽을 좀 봤습니다,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비중은 사실 뭐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1,000만원 이하로만 좀 들어가서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시간 외에서 두 타입에 나눠 가지고 그냥 걸어놨었어요. 15,250원에 그냥 걸어놓은 거는 뭐 이 구간에서 좀 팔렸고, 그 다음에 15,630원 여기 구간에 나머지 물량 다 팔려가지고 일단은 물량은 없고요. 다 매도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고, 내일 이제 시가가 뜰 건데 내일 고민이 되는 게 뭐 이런 종목은 당연히 시가에 매도할 생각이었고, LNG 쪽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약간 궁금은 합니다. 워낙 그간의 동양 철관만 가던 흐름이라 동양 철관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구간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쉬운 자리가 아니어서 섣불리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좋다 이런 말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답을 전달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